돈든탑이 무너진다. 18세 소년이 10년 넘게 버텨낸 밀양투쟁. 탈핵있다 시즌2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활동가 남어진. 저기 보이는 76만 5천 볼트의 고압 송전을 위한 철탑의 그늘이 들이우면 땅이 수십 갈래로 갈라집니다. 마을은 지금 송전탑 선보다 더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게 제일 마음 아프죠.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10주년을 하루 앞둔 2024년 6월 10일 보라마을을 찾은 순례단을 안내하던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 활동가 남어진 씨 얼굴에도 송전탑 그늘이 들이운 듯하다. 고압 송전탑은 일반적으로 34만 5천 볼트인데 그 이상 용량을 가진 초고압 송전탑은 미국, 캐나다, 호주처럼 면적이 큰 나라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장거리로 옮겨야 하는 전기 손실률을 줄이면서 송전하기 위해 개발된 76만 5천 볼트는 한국에서는 과한 용량이에요. 76만 5천 볼트 송전탑 전선은 얼마나 뜨거운지 피복조차 할 수 없어요. 손목 굵기만한 전선에서 뿜어내는 열로 고무가 녹아내리니 아예 피복을 못하는 거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웅웅대며 울어대요. 맑은 날씨에도 76만 5천 볼트 초고압으로 전기를 보내니 온종일 기계음이 나요. 밀양 송전탑 주민들은 측정해야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전자파보다 시시각각 들리는 소음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2012년 1월 16일 자신의 논에 철탑을 박으러 굴삭기로 밀고 들어온 한국전력 용역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사내면 보라마을 74세 이치우 씨가 분신한 보라교를 건너니 논 한가운데 100m 42층 높이의 76만 5천 볼트 철탑이 우뚝 서 있다. 양쪽 산등성이에 세워진 철탑 4기가 타닥타닥 소음을 내며 쉴 새 없이 도시로 전기를 보낸다. 철탑은 모내기를 마친 논에서도 고추를 심은 밭에서도 감을 따는 산에서도 보인다. 집으로 들어가면 마당으로 따라오고 방 안에서도 우람하게 솟은 철탑을 피할 길은 없다. 밤에는 비행기가 부딪히지 말라고 빨간 불까지 깜빡이니 송전탑은 한밤중까지 밀양 주민들을 괴롭힌다. 농사용 항공 방제는 언감생심이다.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 이후 10년이나 지났으니 잊을 때도 되지 않았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만 뜨면 따라다니며 존재를 과시하는 송전탑을 보는 것도 힘들지만 깨진 마을 공동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송전탑 찬성, 반대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찬성 주민끼리도 보상금을 놓고 갈라져 소송도 불사하고 있어요. 집안 제사 불참은 물론 농촌 사회를 지탱해왔던 품앗이도 사라졌어요. 밀양 주민의 강력한 송전탑 반대에 직면한 한전은 마을 공동보상과 개별 보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갈등을 키웠다. 남어진 씨는 한전의 다층적 보상이 다층적 갈등을 빚었다고 말한다. 송전탑 완공 후 한전과 공권력은 떠났어요. 송전탑이 서 있는 이곳도 매년 모내기 해요. 주민들은 일상을 살아야 하는데 국가는 갈등만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국가 폭력은 여전히 밀양을 지배합니다. 회복하기 어렵죠. 밀양 땅 90km를 관통하는 161기 송전탑 중 69기 공사를 위해 박근혜 정권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8만 명의 경찰을 동원해 쇠사슬을 목에 걸고 걸쳤던 옷까지 벗어던진 밀양 주민들의 저항을 끊어냈다. 2014년 6월 11일 2천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마지막 남은 산속 농성장 101번, 115번, 127번, 129번을 짓부수고 바로 그 자리에 송전탑을 세웠다. 그렇게 가혹하고 잔인하게 세워진 밀양 송전탑 송전율은 2024년 7월 현재 20% 남짓이다. 밀양 행정 대집행 10년 핵폭주 원천 봉쇄 결의대회. (2024년 6월 8일) 밀양 송전탑 6.11 행정 대집행 10년 윤석열 핵폭주 원천 봉쇄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 15개 지역에서 22대의 버스가 출발했고 223개 단체, 밀양의 친구들 1,500여 명이 10년 만에 밀양을 찾았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내리는 비를 뚫고 사람들이 밀양으로 몰려들었다. 탈송전탑, 탈핵운동을 한순간도 쉬지 않았던 143가구의 밀양 주민들은 뜨겁게 반기겠다고 다짐했지만 다시 만난 밀양의 친구들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집회가 끝나고 사진을 모아놓고 보니 결의대회인지 송전탑을 뽑아낸 뒤 열린 잔치인지 헷갈렸어요. 싸우자는 결의의 자리를 즐거움으로 채우는 것이 밀양의 힘이에요. 밀양은 앞으로도 전기를 만들고 나르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눈물 흘리지 않도록 싸울 겁니다. 남어진 씨가 10주년 행사 후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이다. 밀양 10년을 제안하고 재연결하며 탈송전탑 탈핵 활동가로 바쁜 날을 보내고 있는 남어진 씨를 7월 18일 서울 용산 엄불교 환경연대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다. 밀양 10년 행사 이후 어떻게 지냈냐는 질문에 남어진 씨는 2주 동안 밀린 목수일을 하며 허전함과 외로움을 떨쳐내려 했다고 한다. 밀양 대책위 활동가 남어진 씨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은 목수다. 다행히 활동가 목수, 목수 활동가 두 직함 사이에 거리는 없어 보인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행정대집행 이후 탈핵 탈송전탑 원정대를 만들어 전국을 다니면서 송전탑 뒤에 핵발전이 있음을 알리고 생산, 송전, 소비까지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전기를 어떻게 정의롭고 평등한 전기로 만들 것인지 고민했어요. 밀양은 탈송전탑, 탈핵운동을 쉼 없이 이어갔지만 행정대집행 이후 관심도 멀어지고 돈도 떨어지더라고요. 2018년부터 먹고 살기 위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건설 현장 노가다도 뛰고 택배에서 상하차 일도 하면서 밀양 대책위 일을 병행했어요.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일을 찾다가 나무를 만지면서 설계대로 자르고 붙이는 목수 일을 만났는데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차에 연장을 싣고 다니면서 프리랜서 목수로 살았어요. 밀양 대책위 활동가에서 주민 1로 밀양 할매 할배들 곁에서 살게 됐죠. 남어진 씨는 2년 전 밀양에 작업장을 연 목공소 대표이다. 그동안 동료 목수도 생겼고 목수 9년차 경력도 쌓였다. 밀양 10주년 행사 준비를 위해 3개월 정도 일을 접었더니 매달 생기는 적자가 부담이다. 돌아보면 차에 연장 싣고 일을 접었다 폈다 했던 때가 마음은 편했다. 그래도 목수라는 직업은 필요할 때 탈송전탑 현장을 지킬 수 있으니 남어진 씨에게도 밀양 대책위에게도 고마운 일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이후
한전이 더는 마음대로 송전선로 공사를 강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76만 5천 볼트급 공사는 포기하고 50만 볼트 이하, 전자파가 덜 나온다는 초고압 직류 송전으로 바꿨어요. 밀양 투쟁으로 만들어진 송주법으로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피해 보상 금액이 커졌죠. 탈탈 원정대나 탈탈 낭독회를 위해 전국을 다니면 밀양 덕분에 지원금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받아요. 20여 년 동안 이어진 처절한 밀양 투쟁을 보면서 보상금이 아무리 많아도 송전탑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인식도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밀양 투쟁의 성과죠. 그렇지만 여전히 주민을 갈라치기 하고 돈으로 환심을 사려는 한전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어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송전탑 공사를 진행하려는 홍천, 봉화, 평창 등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송전선이 지나는 마을에 지급한 한전 지원금 규모는 전체 2,649억 원으로 이 지원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나간다. 밀양 10년은 지역에 갇히지 않고 밀양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다음 투쟁을 약속하는 자리였어요. 탈송전탑 운동은 해당 지역, 특정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향한 운동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목공소는 동료 목수에게 맡기고 지난 2월부터 밀양 시민사회와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다. 당연히 밀양 대책위 어른들과 먼저 상의했다. 남어진 씨는 밀양 어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일이 그려지고 주제어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오랜 시간 밀양 어른들 곁에서 일하며 배운 지혜이다. 4월 말 전국에 퍼져 있던 밀양의 친구들이 재연결되었고 전국구 밀양 10년 기획단이 완성된다.